안녕하세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저는 올해 61살이 된 정미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 일어난 기적 같은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저처럼 혼자가 되셨거나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는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편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하늘나라에 보낸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울음보다는 그리움으로 남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던 제가 갑자기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다행히 집 1층이 상가였고 남편이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 주려 했지만 중개업소 사장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사모님, 요즘 같은 세상에 월세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직접 장사를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사모님을 다 아니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호프집이었습니다. 메뉴는 간단하게 치킨, 각종 안주,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만들던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정도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서툴러 손님 주문을 헷갈리고 계산도 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동네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단골이 되어주신 김 사장님은 미란이 사모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며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조금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쓰던 대학생이 학기 문제로 갑자기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했지만 혼자 저녁 시간대 손님을 감당하기는 벅찼습니다. 호프집은 밤늦게까지 하는 일이라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무엇보다 술 취한 손님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공고를 붙였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 구함. 오후 6시 새벽 1시. 주방 보조 및 톨서빙. 성실한 분만.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 속을 태우던 어느 날 저녁 6시쯤 한 남자분이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그분은 김진우 씨였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니 62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저보다 4살 어린 분이 지원한 것입니다. 죄송한데 나이가 이런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예, 전에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새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야간 일도 괜찮고 체력에는 자신 있습니다. 며칠 일하다 그만두는 젊은 친구들보다 오히려 믿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일단 며칠 해보면서 서로 맞는지를 보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내일부터 가능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렇게 진우 씨가 저희 호프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인 6시보다 10분이나 일찍 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하는 모습은 참 꼼꼼했습니다. 사장님, 이 재료들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홀 테이블은 몇 개입니까? 모르는 것은 꼭 물어보며 한 번 가르쳐 드린 것은 바로 기억했습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도 며칠은 헤매는데 진우 씨는 정말 빨리 적응했습니다. 무엇보다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손님들도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아저씨, 맥주 한 잔 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주는 더 필요 없으세요?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과하지 않게 친근한 선을 지켰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 여유가 생겼을 때 진우 씨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회사에서 영업을 해서 사람 만나는 일은 익숙합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시다 왜 이런 일을? 요즘 세상이 어렵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다시 취업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말에서 깊은 사연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열심히 해주시니 저도 고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되자 저희는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 진우 씨가 홀에서 서빙을 했고 손님이 많을 때는 주방 일도 거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회식 온 회사원 중 한 분이 술에 취해 저에게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직 젊어 보이는데.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점점 말이 지나쳤습니다. 사장님, 혹시 남편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가 소개해 줄게요. 피하려 하자 그 손님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우리랑 한잔해요. 어차피 장사 끝나면 할 일도 없을 텐데. 당황스럽고 불쾌했습니다. 손목을 빼려 했지만 그 사람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진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사장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손 좀 놓아주시겠습니까? 진우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뭐야? 너 누구야? 끼어들지 마.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손님께서 사장님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야, 네가 뭔데 참견이야? 상황이 험악해지는 것 같아. 제가 됐어요. 괜찮아요. 하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님, 음주운전 안 하시죠? 대리 기사 불러드릴까요? 진우 씨는 침착했지만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손님은 투덜거리며 일어나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진우 씨에 대한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일 잘하는 직원이 아니라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우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그분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런 분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분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저 믿음직한 직원, 고마운 일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우 씨를 보는 제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 자신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정말 달랐습니다. 진우 씨와 저는 마치 오래된 파트너처럼 호흡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진우 씨가 가게로 들어섰는데 그분이 오면 제 마음이 왠지 모르게 든든해졌습니다. 혼자 할 때는 늘 불안했지만 진우 씨가 있으면 그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진우 씨는 정말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면 가장 먼저 가게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사장님, 어제 저 테이블 다리가 좀 흔들렸는데 수리하셨습니까? 냉장고 문 닫힘이 좀 느린 것 같은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세세하다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꼼꼼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많이 쉬었는데도 억지로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진우 씨는 제 상태를 알아차렸습니다. 사장님,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손님들도 있고 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방 일도 간단한 건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시면 더 오래 갑니다. 그날 진우 씨가 혼자 가게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 가게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매출 정리까지 깔끔하게 해놓았습니다. 진우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 힘들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다행히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감기는 좀 어떠십니까? 진우 씨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면서 저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를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더욱 자연스러운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저녁 시간대에는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진우 씨가 홀에서 서빙을 맡았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치킨이 다 튀겨졌다는 신호를 보내면 진우 씨는 바로 달려와 접시에 담아 나갔습니다. 홀에서 주문이 들어왔다는 걸 알리면 저는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손님들도 저희 호흡을 좋게 봐주셨습니다. 여기 사장님이랑 직원분이 일을 참 잘 맞춰서 하시네요. 어디서 이런 좋은 직원을 구하셨어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진우 씨의 진가는 힘든 상황에서 더 빛이 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갑자기 회사 회식으로 보이는 15명 정도의 단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황했을 규모였지만 진우 씨가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주문부터 받겠습니다. 천천히 음식 준비하십시오. 진우 씨는 테이블로 가서 능숙하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분이십니까? 테이블 합칠까요? 메뉴는 여기 있고 추천 메뉴는 저희 치킨이랑 김치찌개입니다. 음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치 오랫동안 서빙 일을 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응대했습니다.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치킨 5마리, 김치찌개 8개, 각종 안주들. 진우 씨는 주방까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김치찌개 끓이겠습니다. 치킨은 사장님이 하십시오. 진우 씨가 김치찌개를 끓일 줄 아세요? 네, 집에서 혼자 살다 보니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진우 씨가 끓인 김치찌개는 제가 만든 것과 맛이 비슷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가신 후 저희는 지쳐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진우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진우 씨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아닙니다. 이런 날이 있어야 재미있습니다. 손님들도 맛있게 드시고 가신 것 같습니다. 진우 씨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오히려 웃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정리하며 진우 씨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진우 씨, 혹시 결혼하셨어요? 살림도 잘하고 사람 다루는 것도 능숙한 그에게 가정이 있을 것 같아 궁금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한 3년 전에요. 진우 씨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아닙니다. 별일 아닙니다. 사장님은 어떠십니까? 혼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상황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서로 혼자가 된 사람끼리 느끼는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 쉽지 않죠. 그러게요.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외롭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진우 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단골 손님 김 사장님이 술에 취해 신세 한탄을 하러 오셨습니다. 미란이 사모님,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장사도 안 되고 집에서는 마누라가 바가지 긁고 평소 같으면 제가 위로를 해드렸겠지만 그날은 진우 씨가 나섰습니다. 사장님, 요즘 모든 사람이 힘듭니다. 사장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야? 저는 여기서 일하는 김진우입니다.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우 씨가 김 사장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말 사람을 잘 다루었습니다. 김 사장님의 마음을 다독여주면서도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선을 지켰습니다. 김 사장님이 가신 후 저는 진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참 말을 잘하시네요. 회사 다닐 때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술 드신 분들 상대하는 것도 익숙합니다. 정말 다재다능하시네요. 요리도 하시고, 서빙도 잘하시고, 사람 상대하는 것도 잘하시고요. 과찬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해본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진우 씨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일만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진우 씨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분께 상의했습니다. 진우 씨, 이 메뉴 새로 추가하는 게 어떨까요? 진우 씨, 요즘 매출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 씨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좋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메뉴 추가하기 전에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이유를 먼저 분석해보죠. 날씨 때문인지, 경기 때문인지, 정말 든든한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분이 없는 날에는 왠지 허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직원이 있어서 든든하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집에 혼자 들어가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우 씨도 지금 혼자 집에 들어가고 있겠구나. 혼자서 저녁도 해 드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좋은 분인데 혼자 계시는 것이 안타까워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좋은 사람에 대한 관심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진우 씨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점점 더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되어갔고 저는 진우 씨가 없는 호프집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보다 손님이 좀 적어 여유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진우 씨와 저는 늘 그랬듯이 차분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시쯤 되었을까요? 진우 씨가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 평소에는 손님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저와도 가끔 농담을 했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안 좋으신가 싶어 물었습니다. 진우 씨,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어딘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다 가시고 정리를 하면서도 진우 씨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라며 웃거나 내일 날씨가 추워진다는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같은 말을 했는데 그날은 정말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진우 씨, 정말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때 진우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좋지 않은 얘기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앉아서 얘기해요. 저희는 가게 한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 씨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왜요? 무슨 일인데요?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우 씨가 일을 그만둔다고요? 왜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사장님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해주셔서. 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도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요? 갑자기 왜 그만두시려고 합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엇보다 섭섭했습니다. 진우 씨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이미 공고도 났고 다음 달까지 이주를 해야 합니다. 재개발이요? 네. 저희 동네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모든 주민이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그제야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진우 씨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여기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는 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세금도 많이 올랐고 월세도 너무 비싸고 진우 씨의 목소리에서 깊은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실 생각이세요? 일단 경기도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집값이 좀 저렴해서요. 하지만 여기까지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멉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진우 씨가 멀리 이사를 가시면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이사를 가셔야 합니까?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다음 달 초에는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초라니 이제 겨우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상황에 대한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이제 막 저희가 좋은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진우 씨,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알아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근처에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고 진우 씨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우 씨, 네. 혹시 머물 곳이 있으면 계속 일하실 수 있으세요? 진우 씨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근처에서 살 곳이 생기면 계속 여기서 일할 의향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진우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여기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도 좋으시고 일도 재미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곳을 찾기가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빈 방이 하나 있어요. 진우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우리 집이 좀 큽니다. 남편하고 둘이 살 때도 방이 남았는데 지금은 혼자 사니 더욱 그렇습니다. 2층에 방 하나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진우 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그건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왜요? 어차피 빈 방인데 진우 씨가 쓰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남남끼리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진우 씨의 걱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과부인 제가 혼자 사는 집에 남자를 들이면 동네에서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이 섰습니다. 진우 씨는 정말 좋은 분이고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우 씨, 저는 상관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진우 씨가 멀리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진우 씨, 솔직히 말하면 이제 진우 씨 없는 가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다시 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제발 제 제안을 받아주세요. 진우 씨는 한참 동안 고민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장님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저 때문에 사장님이 동네에서 안 좋은 소리 듣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제가 감수할게요. 그것보다 진우 씨가 없는 게 더 힘듭니다. 저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진우 씨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없어요.
그냥 빈 방에서 지내시면서 계속 일만 해주시면 돼요. 월세나 이런 건 받지 않을게요. 아닙니다. 그럼 더 안 되죠. 월세는 당연히 드려야죠. 그럼 아주 적게만요. 정말 형식적으로만요. 진우 씨는 또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까? 네,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진우 씨가 계속 있어 주시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럼 정말 죄송하지만 잠깐만 신세를 져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확 밝아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진우 씨,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더 고마운 거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요. 계속 열심히 일만 해주시면 돼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면서 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진우 씨가 멀리 가지 않게 되어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진우 씨와 한 집에서 산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물론 그냥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일 뿐이지만 왠지 모르게 설렜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수군거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우 씨는 정말 좋은 분이고 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며칠 후 진우 씨가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큰 가방 2개와 작은 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진우 씨, 짐이 이게 다세요? 네, 혼자 살다 보니 별로 없습니다. 왠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진우 씨가 2층 방에 짐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아래층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가족이 된 것이니 함께 식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우 씨, 밥 먹어요. 네, 내려갈게요. 그렇게 진우 씨와 제가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진우 씨가 저희 집으로 이사 온 첫날 밤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살던 집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도 서로 어색해했습니다. 호프집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집에서는 왠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진우 씨, 방은 괜찮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정말 좋아요. 너무 깨끗하고 사장님이 미리 정리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집에서는 사장님 말고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돼요. 미란이라고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겹치지 않게 하려 했고 화장실 사용하는 것도 서로 배려하면서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진우 씨는 정말 배려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면 깨끗하게 정리해 놓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당 청소까지 해놓았습니다. 진우 씨, 청소는 안 하셔도 돼요. 아닙니다.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항상 겸손하고 고마워하는 모습이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어색하지 않게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 함께 일하고 돌아와서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쓸쓸하게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진우 씨와 함께 식사하니 훨씬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호프집에 새로운 손님이 오셨더라고요. 네, 젊은 커플이었는데 분위기가 좋아 보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좋겠어요. 자유롭게 연애도 하고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진우 씨가 없으면 안 돼요. 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진우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정말 외로웠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 그런데 진우 씨가 오시고 나서는 집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누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진우 씨가 여기 있어 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진우 씨가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 씨, 사실 저도 그래요. 네. 이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정말 외로웠습니다. 일만 하고 집에 와서는 혼자. 그런데 여기 와서는 정말 편안합니다. 마치 가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진우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서로 힘을 내요. 동네 사람들 시선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네. 미란 씨가 괜찮으시다면. 그날 이후로 저희는 좀 더 당당해졌습니다. 함께 장도 보러 다니고 호프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일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선이 따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조금씩 익숙해했습니다. 특히 호프집 단골 손님들은 저희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사장님, 좋은 일꾼 만나셨네요. 혼자 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러게요. 저 혼자 사는 여자가 이런 일 하기 쉽지 않은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든든하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일상이 정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호프집에서 일하고, 밤에 돌아와서는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정말 가족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진우 씨에 대한 제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살면서 진우 씨의 다른 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당에 물을 주는 모습, 저녁에 피곤해하는 저를 위해 차를 끓여주는 모습,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사다 주는 모습, 이런 작은 배려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진우 씨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낮에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 나갔는데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우 씨, 어디 갔다 오세요? 많이 늦었네요. 아, 미안해요. 병원에 갔다 왔어요. 병원이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니에요. 정기검진 받으러요. 나이가 나이이다 보니까 건강관리를 해야 해서요. 그 말을 듣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우 씨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구나. 결과는 어땠어요? 다행히 별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냥 평소에 운동하고 금주금연하라고 하더군요. 다행이에요. 앞으로 건강 관리 잘하세요. 네, 미란 씨도 검진 받은 지 오래됐죠? 같이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함께 병원에 간다는 것, 마치 부부나 가족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저는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우 씨를 단순히 하숙생이나 직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진우 씨가 부담스러워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게 된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저 자신도 놀랄 만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진우 씨였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뭘 해드릴까? 진우 씨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아침도 대충 때우고 말았는데 이제는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진우 씨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당에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 씨, 이 화분들은 뭐예요? 아, 어제 꽃집에서 샀습니다. 마당이 좀 삭막해 보여서요. 괜찮죠? 물론이죠. 너무 예뻐요.
빨간 제라늄, 노란 펜지, 하얀 데이지. 작은 화분들이지만 마당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미란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 골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우 씨가 저를 생각해서 꽃을 사 오시다니.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너. 매일 제가 물 줄게요. 미란 씨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작은 배려들이 쌓여가면서 저희 집은 정말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갔습니다. 호프집에서도 저희의 호흡은 날로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쁜 저녁 시간,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진우 씨는 홀에서 손님들을 완벽하게 응대했습니다. 사장님, 3번 테이블 김치찌개 추가 주문이요. 알겠어요. 5번 테이블 치킨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척척 맞아떨어지는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손님들도 저희의 호흡을 좋게 봐주셨습니다. 여기 사장님하고 직원분이 정말 잘 맞네요. 부부 같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부 같다니 정말 그런 걸까 싶어서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던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갑자기 온 동네가 캄캄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당황해하는 사이 진우 씨가 재빨리 촛불을 켰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복구될 겁니다. 촛불로 분위기 내면서 드시죠. 정말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도 주방에서 촛불을 켜고 간단한 안주들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은 오히려 좋아하며 와, 촛불 분위기 좋은데요. 이런 것도 재미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전이 된 지 1시간쯤 지나서야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가신 후 저희는 촛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진우 씨 덕분에 잘 넘어갔네요. 미란 씨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촛불 아래서 보니까 더 예뻐 보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진우 씨가 저를 예쁘다고 하시다니.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미란 씨는 정말 아름다운 분입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진우 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우 씨도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늦은 손님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영업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그 순간은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진우 씨와 나란히 걸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네요. 그러게요. 정전도 가끔은 좋은 것 같습니다. 촛불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진우 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는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진우 씨가 세면대에서 윗몸을 벗은 채 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급하게 문을 닫으려는데 그 순간 진우 씨의 탄탄한 어깨와 가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2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체격이었습니다. 미란 씨, 괜찮습니다. 제가 문을 잠그지 않았네요. 아니에요. 제가 노크를 했어야죠. 얼굴이 빨개져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시간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미란 씨, 앞으로는 화장실 사용할 때 조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노크를 할게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저는 진우 씨에 대한 제 감정이 점점 복잡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고마운 사람, 의지되는 사람을 넘어서서
뭔가 더 특별한 감정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생각해보면 진우 씨의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성실한 모습, 배려심 많은 성격, 든든한 체격, 따뜻한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진우 씨를 좋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가 싶어서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우 씨도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작은 배려들, 그리고 그날 밤 촛불 아래서 했던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호프집이 쉬는 날이라 집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진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미란 씨, 날씨도 좋은데 같이 산책하러 가시겠습니까? 산책이요? 네, 근처 공원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혼자 가기는 심심하고. 좋아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함께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가까운 공원이었지만 진우 씨와 단둘이 걷는다는 것이 왠지 설렜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란 씨는 취미가 뭐예요? 취미라. 예전에는 독서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바빠서 못 읽고 있어요. 진우 씨는요?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혼자 산에 가서 생각 정리도 하고. 등산이요. 좋겠네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정말요? 그럼 언젠가 같이 가요. 어렵지 않은 코스로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진우 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쉬는데 진우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란 씨, 제가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요. 이혼하고 나서 3년 동안 정말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를 만나고 이렇게 살게 되면서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은 것 같습니다. 진우 씨의 진심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면서 많이 외로웠어요. 그런데 진우 씨가 와주셔서 이제는 매일이 기대돼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특별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미묘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원에 아는 사람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어머, 미란이 아니야? 누구랑 나왔어? 아, 안녕하세요. 집에서 함께 지내는 분이에요. 어색한 소개와 함께 그 특별한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진우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우 씨도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리고 혹시 제가 착각하는 건 아닐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일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진우 씨라는 사람 자체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공원 나들이 이후로 저와 진우 씨 사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왠지 얼굴이 빨개졌고 저녁에 함께 일할 때도 시선이 자꾸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수군거리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슈퍼마켓 갈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계산하면서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란 씨, 요즘 행복해 보이네요. 뭔가 좋은 일 있어요?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어요. 아니에요. 분명 뭔가 달라요. 표정도 밝아지고 혹시 새로운 사람이라도 생겼나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캐물었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더 심한 건 미용실에서였습니다. 머리를 하러 갔는데 미용사 선생님이 대놓고 물어보았습니다. 미란 씨, 집에 남자 사람 들어와 있다면서요? 네. 하숙생이에요. 하숙생.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62이에요. 어머, 미란 씨랑 비슷하네요. 뭐 하는 분이에요? 호프집에서 같이 일해요. 아, 그럼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하숙생이기도 하고. 어머, 그럼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네요. 미용사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냥 일하는 사이예요. 그래요? 근데 동네에서는 벌써 소문이 다 났어요. 미란 씨가 남자친구 생겼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벌써 그런 소문이 났다니. 뭔 소리예요. 그냥 하숙생이라고요. 아이고, 부끄러워하네요. 이 나이에 사랑하는 게 뭐 나쁜 일인가요? 오히려 부러워요. 미용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동네에서 벌써 저희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니.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정말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며칠 후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술에 취해 저희를 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사장님이랑 직원분 사귀는 사이 맞죠?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사이예요. 에이, 티 나요. 눈빛 봐요. 완전 애인 사이잖아요. 나이 들어서 사랑하니까 더 애틋해 보여요. 이런 식으로 계속 놀려댔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점점 도가 지나쳤습니다. 아저씨, 사모님한테 언제 고백했어요? 밤에 집에서 뭐 해요? 궁금해 죽겠네. 정말 무례한 말들이었습니다. 진우 씨가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손님들, 그만하시죠. 사장님이 불쾌해하시잖아요. 아, 화났네요. 질투 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의의 문제입니다. 진우 씨의 단호한 말에도 그 손님들은 계속 웃으며 놀렸습니다. 결국 그 손님들이 간 후에 저는 정말 우울해졌습니다. 진우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미란 씨가 왜 미안해해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함께 있으니까 이런 오해를 받는 거잖아요. 오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우 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오해일까? 아니면 그건 미란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우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미란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단순히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여자로서 좋아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진우 씨,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말해서.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진우 씨의 진심이 느껴져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진우 씨, 사실 말씀하세요. 저도 진우 씨를 좋아해요. 많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세상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우 씨,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될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동네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우리 나이도 그렇고,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하지만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진우 씨를 좋아하는 마음은 확실했지만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미란 씨, 저는 미란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진우 씨, 하지만 미란 씨가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음으로는 진우 씨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걱정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우 씨의 고백, 제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 정말 이 나이에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살아야 하나? 내 행복은 언제 찾을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자고 말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것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진우 씨를 만났을 때 저는 결심을 전했습니다. 진우 씨,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 봤어요. 네, 저도 진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진우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이제 우리 당당하게 살아요. 미란 씨,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며칠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진우 씨와 저는 연인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집에서만큼은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진우 씨가 커피를 끓여서 가져다 주었고 저는 그분이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손을 잡고 TV를 보거나 어깨에 기대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란 씨,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왜요? 우리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래도 뭔가 꿈 같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진우 씨의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발견을 했습니다. 진우 씨가 깜빡하고 지갑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나간 것입니다. 제가 급하게 가져다 주려고 지갑을 집어들었는데 열리면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진우 씨 사진이었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니 사진 속 진우 씨가 입고 있는 교복이 낯익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복이었습니다. 설마. 저는 급히 오래된 사진첩을 뒤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펼쳐보니 정말 있었습니다. 김진우라는 이름이.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진우 씨는 저보다 한 학년 위였습니다. 그때는 학생 수가 많아 모든 선배를 알 수는 없었지만 졸업 앨범을 보니 기억이 났습니다. 진우 씨는 학생회 활동을 했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유명한 선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프집에서 일할 때 저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진우 씨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할 수밖에요. 저는 평범한 후배였으니까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진우 씨, 혹시 고등학교가 어디세요? 고등학교요? 대성고등학교요. 왜요? 역시 맞았습니다. 저도 대성고 출신이에요. 진우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언제 졸업하셨습니까? 1984년이요. 그럼 저보다 한 살 아래시네요. 저는 83년 졸업입니다. 네, 그럼 진우 씨가 선배셨네요. 그때 진우 씨가 자세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란 씨, 혹시 1학년 때 축제에서 발표를 하셨었나요? 네, 그랬어요. 정말 미란 씨가 맞네요. 진우 씨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미란 씨. 그때 정말 예뻤어요. 학교에서 유명했잖아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를 기억하고 계시다니.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요. 아닙니다. 미란 씨는 정말 특별했어요. 사실 그때 미란 씨를 좋아했습니다. 진우 씨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때 미란 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선배라는 입장에서 고백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기회가 없었고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40여 년 전에 서로를 좋아했던 사이였다니. 저도 사실 진우 선배를 알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학생회장으로 활동하시던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때 선배를 좋아하는 후배들이 많았거든요. 미란 씨도 그중 하나였나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감히 선배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 서로를 좋아했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정말 운명의 재회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 씨, 그때 못다 한 고백을 지금 할게요. 진우 씨, 정미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40년이 넘어서 듣는 고백이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김진우 선배를 사랑해요. 그날 밤, 저희는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밤새도록 했습니다. 미란 씨, 그때 체육대회 때 기억나요? 치어리더 했잖아요. 어머, 그것도 기억하세요? 정말 부끄러웠는데, 그때 미란 씨가 너무 예뻐서 계속 봤어요. 우리 반 친구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그때 친구들이 고백하라고 계속 부추겼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저도 진우 선배 보면 가슴이 뛰었어요. 특히 학생회 활동하실 때 무대에서 발표하시는 모습. 정말요. 그때 미란 씨가 무대 아래서 보고 있는 줄 알았다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이런 추억 이야기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미란 씨는 그때 왜 고백 안 했어요? 선배잖아요. 어떻게 후배가 먼저. 저도 그랬어요. 혹시 부담스러워 할까봐. 우리 참 바보 같았네요. 그러게요. 40년이나 돌아온 거네요.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우 씨,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때 만났다면 지금만큼 소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그때는 너무 어렸잖아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르고 지금은 서로 많은 걸 겪고 나서 만났으니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혼도 하고 사별도 하고 외로움도 알고 그래서 지금의 만남이 더 소중한 거겠죠. 그래요. 이게 진짜 운명인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희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40년 만에 이어진 첫사랑의 연장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부터는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어머, 미란이랑 진우 씨가 고등학교 동창이래. 그럼 원래 아는 사이였구나. 이야, 정말 운명적이네. 4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이제는 단순히 과부와 남자의 동거가 아니라 동창 간의 재회로 받아들여지니 시선이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호프집 단골 손님들도 저희 이야기를 듣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40년 만에 첫사랑과 재회하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저희도 덕분에 좋은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그렇게 저희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당당하게 사랑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란 씨,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진우 씨, 이렇게 운명적인 만남이 있다니. 앞으로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네, 꼭 그래요. 40년 만에 운명적 재회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저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로맨틱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편으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사람들도 인정해주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진우 씨와 함께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있는데 진우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란 씨,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이야기요? 앞으로의 일 말입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우 씨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미란 씨,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그냥 놀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진우 씨,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란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너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결혼이요? 네. 우리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미란 씨와 정식으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진우 씨의 진심이 느껴져 눈물이 났습니다. 진우 씨,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뭐가 걱정이세요? 이 나이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게 뭔가 어색하지 않을까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뭐가 어색합니까? 진우 씨 말이 맞았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란 씨, 저는 형식적인 결혼식은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결혼식이면 충분해요. 그래요?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마음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우 씨, 좋아요. 결혼해요.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진우 씨가 벌떡 일어나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란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행복을 주셔서.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를 하려니 막막했습니다. 이 나이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호프집 단골 손님인 김 사장님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장님, 결혼 축하드려요. 정말 멋진 사랑이에요. 고마워요. 그런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물론이죠. 사장님이 저희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런 좋은 일에 안 도와드리면 배은망덕이죠. 단골 손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누군가는 결혼식장을 알아봐주고, 누군가는 식사 장소를 추천해주고, 사장님, 드레스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레스요? 이 나이에 드레스를. 왜요? 신부는 드레스 입어야죠. 아주머니들이 저를 백화점으로 끌고 가 드레스를 골라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지만 막상 입어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란 씨, 정말 예쁘세요. 어머, 20대 못지않네요. 진우 씨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신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진우 씨도 정장을 새로 맞추었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미란 씨, 제가 이렇게 차려입어도 될까요? 왜요? 정말 멋있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옷 입으니까 어색하네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정말 신랑 같아요. 이런 준비 과정들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식장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호프집 단골 손님들, 동네 지인들, 그리고 몇 안 되는 가족들. 하지만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랑 김진우, 신부 정미란,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61세와 62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신랑, 신부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단골 손님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져요. 40년 만에 첫사랑과 결혼하다니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이런 축복들을 받으며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김 사장님이 해주신 건배사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에 모였습니다. 미란 사장님과 진우 씨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거려.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거려. 앞으로 두 분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건배, 건배. 정말 따뜻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신혼여행 대신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가 된 것이니까요. 여보, 정말 꿈 같아요. 이제 여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앞으로 잘 부탁해요. 나야말로.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호프집 매출이 늘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부부가 하는 호프집이죠. 40년 만에 재회한 그 커플 맞죠? 정말 로맨틱하네요. 저희도 덕분에 좋은 기운 받고 가요. 이런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정말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고 함께 일하는 시간도 즐거웠고 밤에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했지? 그럼 용기 내길 잘했어. 어느 날 저녁 호프집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신문에 날 것 같다는데. 신문에요? 응. 기자분이 취재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40년 만에 첫사랑과 재회해서 결혼한 부부 이야기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시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 것인가 싶어서요. 며칠 후 정말 신문에 저희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61세 과부와 62세 이혼남의 운명적 재회, 40년 만에 이어진 첫사랑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정말 감동적으로 써주셨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읽은 많은 분들이 호프집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진우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하고 호프집도 잘 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10년 후에도 이렇게 행복할까? 당연하지.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계속 행복할 거야. 정말요? 그럼 우리는 40년을 기다린 사랑이잖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진우 씨 말이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입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외로우시거나 새로운 사랑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만 있다면 말입니다. 저도 61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지만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를 내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사랑은 늦게 와도 반드시 찾아온답니다. 감사합니다.